네, 백제 역사지구 랜선에서 만납니다. 지금부터 흥미로운 역사 탐방 시작하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 길라잡이 이수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전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하는 분들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댓글창에 많이들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또 화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쌍방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해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지 그 모습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이 역사 이야기, 백제 역사지구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눌지 궁금합니다. 오, 일찌감치 접속을 마치고 벌써 표정이 아주 여유로워 보입니다.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친구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흔들어서 잘 들립니다. 잘 보이고 있고요.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 우리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또 다른 역사를 썼기 때문인데요. 자, 어제는 공주의 역사지구를 다녀왔고요. 오늘은 부여를 중심으로 역사 탐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과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분 먼저 소개할게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을 알리기도 이전에 방탄소년단이 그 보랏빛으로 전 세계를 물들이기 이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해서 나만큼 노력한 사람이 있을까?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와 역사가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구나.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와 그다음에 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프로젝트를 지난 25년간 꾸준히 진행을 해오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 월진회 대전 지회장 김상희 선생님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어느 곳보다도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쉽게 풀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친구들하고 함께 다녔던 답사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같이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들의 눈높이에 똑같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친구들 두 친구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상대초등학교 5학년 김승우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모두 재밌게 그 매력에 빠져들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도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를 속속들이 알고 싶은 거창 아림초등학교 5학년 김보민입니다. 야, 거창에서 올라왔습니다. 경남 거창이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곳 대전까지? 2시간 조금 안 걸렸어요. 2시간. 그만큼 열정이 가득한 친구라는 게 보이는데요. 역사를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역사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위인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공부할수록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재미있어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 오늘은 부여를 둘러봅니다. 부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곳들이 앞서 이 공주보다 더 많다고 들었는데요. 첫 번째 보물찾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느 곳을 가볼지 화면 안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4곳이나 있다는데 이곳은 어디예요?
이곳은 바로 백제의 세 번째 수도 부여라는 곳이고요. 사비 시대의 왕궁의 터였던 관북리 유적지, 그리고 이 뒤쪽에 보이는 부소산을 따라 성을 쌓은 부소산성이라는 곳입니다. 관북리 유적지를 우리 탐험해보러 갈까요? 네, 가자! 건물이 하나도 없었지, 그치? 그냥 터만 남았었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 발굴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건 거야. 그래서 오늘의 미션이 왔습니다. 하나 도착을 할 거고, 자, 미션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미션은 과연 나무 상자 안에 자, 그러면 미션을 풀러 가볼까요? 네, 출발! 어딨지? 오. 야, 잘 찾아볼까? 야, 저쪽 뭔가 좀 쓰여 보이지 않아? 혹시 저기? 그런가? 미션의 답일 수도 있어. 근데 그렇다기엔 너무 빨리 찾는 거 아닐까? 저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런가? 저기는 아닌 것 같아. 자, 저거 아니야? 오, 미션 장소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목과 창고가 있었던 그 장소예요. 그럼 목과 뭘로 만들었다는 걸까? 나무, 그치? 식품의 저장소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 왕궁리 안에서 어떤 걸 먹었는지, 어떤 생활들을 이루며 살았는지를 유물, 유적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도 참외, 살구, 복숭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먹죠. 자, 그러면 우리 백제 사람들의 옛날 생활 모습을 좀 더 살펴보러 가볼까요? 네, 갑시다. 제가 여기 있어요. 우와, 예쁘다. 뭐야? 소정마이가 여기를 이제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를 무사히 건너가서 백제를 멸망시킬 거 아니야, 그지? 이 강의 신에다가 제물로 바친 것이 바로 말의 머리였던 건 거야. 마지막에 멸망의 장소였던 낙화암. 낙화암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고란사에는 되게 유명한 게 있어. 바로 뭐냐면 고란초라고 하는 약초가 있어. 그래서 이 약초가 나는 절인데 저기에 가면 약수가 있다. 쌤 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20대? 좋네. 꽃다운 청춘. 그래. 쌤이 이 세기를 건넜다. 그럼 나는 앉아가지고 한 20잔 먹어야 되는 건 거야? 20잔 좀 오 마이 갓. 배 터지겠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다른 백제 유적지들도 더 궁금해요. 선생님이 한 가지 준비를 했지. 그러면 다음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 한번 찾으러 가볼까? 네! 가자. 역사 이야기가 벌써부터 쉽고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이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설명 쭉 해주셨습니다만 짤막하게 다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관북리 유적지하고 부소산성은 이제 백제 세 번째 수도인 사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발굴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곳이 왕궁의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이 관북리 유적에 가면 왕궁의 자리였던 증거가 되는 여러 유적지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큰 건물이 있었던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목곽으로 만든 수조, 물을 담아서 쓸 수 있었던 곳이라든지 또 그곳에서는 기와를 연결해서 배수관로를 이렇게 만들었던 흔적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사비로 수도를 세 번째로 옮겨올 때에 미리 계획하에 철저하게 구조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네. 설명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재미있었던 거는 백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살았을까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이 저장 시설로 만들어진 그곳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들, 오이, 뭐 참외, 복숭아
네, 요즘 복숭아철이죠. 이런 씨앗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아 그때 사람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북리 유적지 뒤쪽으로는 부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을 따라서 이 수도를 방어했던 부소산성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궁금한 점 시원하게 긁어드릴 준비가 돼 있다고 지금 선생님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나 이게 궁금해요 하는 친구 손들어서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초등학교 6학년 조혜연입니다. 네, 6학년 예은 친구인데요. 앞서 관북리 유적과 또 부소산성 둘러봤어요. 궁금한 게 생겼다고요?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는 부소산성을 뭘로 지었는지 잘 안 나왔는데 부소산성은 무엇으로 지었나요? 네네네. 선생님, 가려운 것도 좀 긁어주세요. 부소산성 뭘로 지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산성 하면 산에다가 돌로 이렇게 쌓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백제에서는 산성을 쌓을 때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흙으로 쌓은 토성인데요. 그러면 토성을 쌓으면 흙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백제에서는 판축기공법이라고 해서 아주 흙을 다져가면서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쌓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부소산성에서도 직접 좀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잘 보물찾기 하듯이 샅샅이 다니다 보면 그 토성의 자리, 흔적의 자리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해결됐나요, 친구?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요거 정말 궁금했는데요. 앞서 화면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요쪽에 손을 흔들어서 표현해주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아주 격하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정말 궁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만나보죠. 친구 누군지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8반 정대영입니다. 네, 역시 6학년 친구고요. 정대영 친구 어떤 게 궁금해요? 정말 열정 3명의 분명한 다이빙했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뭐라고 하는 건가요? 삼천궁녀와 다이빙 했나요? 저도 맞아요. 예. 궁금한 게 낙하암까지 올라가서 설마 그 정도 높이에서 그 3,000명이 다 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으로 남긴 하거든요. 그게 궁금한 거죠? 네네네, 그렇다고. 네네. 네, 아마 백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그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요. 사실 3,000명의 궁녀들이 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치면 백제의 인구가 어마어마했겠죠. 네, 그래서 궁녀는 그중에 더 적은 숫자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백제의 마지막 멸망의 자리임을 조금 우리가 극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곳에 삼천궁녀의 전설이 들어있는 낙화암과 그 앞쪽에 있는 백마강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극대화하고 좀 아쉬움이 가득하게 이렇게 표현한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는요, 관북지 유적과 부소산성에 이어서 부여편 2탄 또 어떤 곳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부여의 또 다른 유네스코 세계유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정림사는 세 번째 수도 부여에 이사를 오고 난 다음 바로 백제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이 정림사라고 하는 절인데 정림사에서 우리가 미션을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미션지가 안 오네. 미션지가 어딨지? 어디서 나타날까 이번에는? 미션지 왔습니다. 미션지다. 그래 잘했어. 자 그럼 우리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 가자. 선생님, 근데 중국의 장수가 저 탑에다가 어떤 글을 써놨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당나라의 장군 소정방이 이 백제를 모두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백제를 내가 점령했습니다 라고 조상님 무덤에다가 누가 와가지고 낙서를 해놓고 가요.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지 너무 기분 나쁘고 슬플 것 같지? 그 증거를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 거야. 정림사를 한번 우리 둘러볼까요? 네, 갑시다. 자, 석탑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정림사를 한번 우리 둘러볼까요? 네, 갑시다. 기와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보다 예술적으로 멋있게 만들면 더 좋겠지, 그치? 예쁘게. 그래서 이렇게 연꽃 무늬를 넣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꽃 무늬 와당이라고 부르고 각 나라마다 연꽃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 실제 저 큰 데 가볼까, 우리? 저 큰 데? 와, 멋있다, 그치? 옆에 이렇게 테두리로 둘러서 있는 데 있지? 이거 회랑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각종 절에도 뭐 음식도 하고 뭐도 만들고 이런 장소들이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제 지금 터에서는 다 없고 뭐만 있어. 탑만 남았지, 그치? 뒤에 봐봐. 저기 전체 나성이라고 써져 있는 저 큰 테두리 있지? 저 큰 테두리가 바로 수도 사비였다라는 거야. 아, 예쁘다. 수고했어. 똑같이 따라했어. 잘했어. 소원비는 자, 오늘 이렇게 답사를 마쳤는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보민이 어땠어?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체험도 하고 그리고 뭐 많이 배워서 즐거웠는데 좀 많이 힘들어. 그랬구나.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제 문화유산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영광이었습니다. 오, 좋다. 제가 모르던 역사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고생했어. 자, 고생했다. 네,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과 함께 이곳이 바로 정림사가 있었던 터다, 정림사지다. 이렇게만 남아 있어요. 안타깝게 모두 타버리고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곳이라고요. 네. 삼국시대 때 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짝 우리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삼국시대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왕의 힘을 키우는 일. 그 바탕이 바로 이제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들여와서 왕의 힘을 키우고 또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그 중심의 역할을 했는데요. 바로 이 사비에서도 가장 그 수도의 중앙에 이 정림사라고 하는 절을 딱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왕이 왕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받아들였던 이 불교 문화의 완성이 이곳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이 정림사를 딱 도착을 하면 터만 있습니다. 네네. 탑만 남아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뭐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탑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죠. 마치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를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 백제가 탑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는가라는 기술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좀 슬픈 마음이 듭니다. 왜요? 얼굴이 거뭇거뭇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왜 얼굴이 까맣지 하고 다가가 이제 살펴보면 이것은 백제의 멸망과 이제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 당시에 신라와 당의 침입을 받고 일주일간 불에 탔다고 해요. 일주일이요? 네. 그래서 문화재들 모두 다 이제 불태우는 과정에서 탑만 이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백제인들에 대한 감동, 감탄과 더불어서 좀 아픔, 슬픔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서경도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는 합니다만 그 모습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문제 없고요. 예를 들어서 황룡사지, 그 다음에 또 미륵사지, 이런 부분들에도 지금 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인류적인 어떤 가치,
뭐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네요. 어떤 친구 있을까요? 손 들어서 표해 주세요. 나 어떤 것들이 궁금했나요? 여기 좀 어려운가 본데요. 낙함 궁금했던 친구죠. 예. 네네네. 백제가 불교를 강제적으로 믿게 했으면은 백성들의 불만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강제적으로 나라의 종교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그 백성들의 그 원성이 많았나요? 어떤가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 이렇게 다 같이 믿는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처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도 모이게끔 하고자 하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사실 처음 불교가 백제에 들어올 때에는 왕과 귀족을 믿게 하는 지배계층의 사실은 사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백성들은 믿지 않고 따라갔나요? 라고 하지만 중앙 세력에서 먼저 이렇게 불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고 뒤쪽 이제 통일을 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뒤쪽에 가면 원효대사 해골물 그러셨죠. 네. 그때 또 이제 같이 백성들도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도 불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전해져서 이제 하나의 더 큰 마음으로 불교의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될 수가 있고요. 이 정림사 안에도 가보면 뒤쪽에 그 금당 자리에 안에 들어가면 석불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가서 같이 봤죠. 네. 굉장히 편안한 모습에 그리고 우리가 부처 하면은 금색의 네. 금빛의 이런 네네. 부처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이 지배계층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크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돌로 재료를 싸서 만든 부처를 또 정림사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알고 싶어요. 야,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그 과정 또한 궁금하다. 그렇죠. 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어떤 탑을 만들어야 되겠다 설계를 했겠죠. 설계를 하고 재료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이제 탑을 또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아까 재료가 뭐였죠? 돌이요. 돌. 네, 석탑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돌 중에서도 가장 단단함을 자랑하는 화강암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돌은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닙니다. 힘을 강하게 탁 주었을 때는 그대로 그냥 쪼개져 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살살 다듬어야 되는데요. 그 화강암을 재료를 구해다가 운반을 해서 땅을 단단하게 다지고 장인들의 솜씨로 잘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제 위로 올려야 되는데 네. 위로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직접 올렸겠죠. 네, 직접 올리기도 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은 대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나무로 만드는 지금 거중기 비슷한 나무로 이런 도르래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위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볼 때 와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힘들게 잘 만들었을까라는 감탄을 다시 한번 하고 또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야, 그 세계인들이 이렇게 힘들었다. 요런 가치를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게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선생님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근현대사 위주로 좀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런 백제, 신라, 고대사를 좀 더 이런 지혜로운 네네.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세계인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만들었던 그 기술이 그대로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에 가면 호류사 5층 목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만든 그 비율과 비례의 그 기술을 그대로 전해져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에 앞선 한류의 중심지 네. 백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백제 문화를 얘기할 때 한류의 원조다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일단 나성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 좀 들어볼까요? 나성,
성이겠죠. 백제는 이 수도를 3번 옮기게 됩니다. 그 3번째 수도가 바로 이 사비, 부여인데요. 수도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을 쌓은 것이 바로 이 나성이고요. 나성이 수도 외곽을 지켰던 성이라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우리 아까 첫 번째 봤던 부소산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능선리 고분군에 대한 이야기 빠질 수가 없는데요. 뭐 역사책이나 이렇게 보면 항상 그 표지를 장식하는 게 있잖아요. 금동대향로. 네, 금동대향로. 그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도 꼽던데요. 네. 백제 금동대향로는 정말 백제의 예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유물 중에 네네. 이제 하나인데요. 바로 이것이 발견된 장소가 바로 이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왕릉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백제 고분군 안에서 근데 누구의 무덤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호를 붙여서 1호분, 2호분 이렇게 이제 불러서 총 7기의 무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출토된 것이 이 백제 금동대향로이고, 이 금동대향로 안에서는 백제인들의 생각, 즉 불교를 중요시했고, 네네. 그다음 도교를 또 중요시해. 이 백제인들의 사상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동대향로는 일단 맨 위에 새가 있죠. 네. 바로 봉황입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봉황이고요. 이 향로의 본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은 산봉우리를 표현을 한 모습이고요. 아랫부분은 연꽃 모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 도교와 불교를 중요하게 여겼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가장 백미는 아마 받침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받침이요? 네, 받침대가 바로 요 임금님을 상징하는 동물, 용. 네. 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용이 떠받들고 있어요? 네, 용이 입으로는 연꽃을 탁 물고 있고 또 발 하나를 이렇게 탁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백제인의 센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 이렇습니다. 모두 OX 퀴즈 주간식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짜자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백제 역사지구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 흔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대체 이 보물은 뭔가요? 이 책만 읽으면 백제 문화를 모두 다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관련 유적 중에 부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걸 고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2번 나성, 3번 송산리 고분군, 4번 정림사지. 모두 4개의 보기 드렸고요. 여러분은 숫자를 지금부터 스케치북이나 보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다 쓰셨다면 앞에 카메라를 향해서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아닌 것을 고르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 야, 이거 예상 밖인데요? 처음엔 모두 다 만점일 줄 알았는데, 3번, 2번, 4번, 1번 빼고는 다 나왔죠. 네. 번호가 헷갈린 게 아닐까요? 네네. 글쎄요. 선생님, 이렇게 답이 갈릴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역시 네. 또 민주주의네요. 네네네. 갈리네요, 그죠? 글쎄요. 이번 첫 번째 문제는 몸풀기처럼 쉽게들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아마 번호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번호가, 그렇지요. 정답을 모르는 번호가. 것이 아니라 번호가, 아차차. 글쎄요. 여러분의 많은 선택 가운데 첫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 3번 송산리 고분군이었습니다. 틀린 친구들은 보드판 내려주시고요.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제 강연을 들었으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제 강연을 놓친 게 아닐까.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친구들에 한해서 두 번째 문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어지는 문제. 쉬운 것부터.
정림사지에 남아있는 탑은 목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O냐 X냐 지금부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정답을 모두 썼으면 카메라를 향해서 OX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자, 보여주세요. X, X, X. 네. 네네네. 만장일치. 지금, 네. 만장일치. 오! 야, 이 뭐야. 문제는요, 네. 갈리지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지금 X를 들어줬는데요. 정답은 X가 맞습니다! 네네. 야, 두 번째 문제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세레모니가 궁금합니다! 마그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네.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소리 질렀어요. 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 텐데 오늘 랜선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요. 좀 떠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었죠. 잘 맞춰주셨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선물을 가져가게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문제에서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계속해서 문제 드립니다. 관북리 유적은 백제의 왕궁터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역시 OX 퀴즈입니다. 네, 지금 저희 카메라를 잡고 계신 분들도 좀 갸우뚱한 분이 계세요. 그런가? 갸우뚱하셨는데요. 숨기지 말아요. 내 얘기구나 하고 부끄러워하시는데 글쎄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 또 모든 같은 답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자, 모두 다 스케치북 올리겠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네. 네네. 이번에는 만장일치 아닙니다. 네네. 들어주세요. X가 지금, 네네네. 5도 있고. X가 2명입니다. 그쵸? 2명이죠? 만약에 X가 정답이라면 최후의 도전자, 이 2명의 친구로 가르게 됩니다. 과연 O냐, 우와. X냐? 우와. 정답은 O입니다. 야, X 두 친구였으면 뭐 시간 오래 갈 것도 없었는데요. 네. 그렇죠. 다 받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다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골고루 나눠주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차례인데요. 백제 금동 대향로는 관북리 유적에서 발견됐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들었으면 알겠죠? 네네네. 들었으면 알 거다. 경청을 했더라면 요 문제 어렵지 않다. 김상희 선생님 그 말. 힌트를 옆에서 살포시 잘 이렇게 던져서. 네네네. 야.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요 좀 O냐 X냐? 자, 많은 친구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까요? 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오늘 또 많은 유적지가 또 함께 나왔기 때문에 갸우뚱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백제 금동 대향로는 이번에는 관북리 유적에서 아니네. 발견됐다. 자, 카메라를 향해서 정답판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 우와. 그러네요. 반반.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지금 진짜 반반의 반반이네. 결과입니다. O와 X가 갈렸는데요. 정답 더 궁금해지죠? 정답은 X입니다. 자, 봉인 친구. 그렇다면 백제 금동 대향로는 어디에서 발견된 유물입니까? 백제 금동대학로는 능상리 공부문에서. 능산리 고분군에서. 그래, 헷갈릴 수 있어. 오늘 많이 이렇게 나온 얘기들 중에서니까. 그렇죠.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반 남았어요. 반 남아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문제 드리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무령왕이다. 역시 OX 퀴즈입니다. O냐 X냐? 지금부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리시는. 마지막 왕은 무령왕이다. 그렇다면 O. 아니야. 다른 왕이 있었던 것 같아. X입니다. 자, 정답 모두 빨리들 썼어요. 들어주세요. 만장일치. 문제가 남느냐? 만장일치. 내가 남느냐? 아닌데. 네네. 오 있어. 오, 예. 오 있어. 자.
자, 카메라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카메라 앞으로 들어주세요. 지금 5를 든 친구가 단 한 명인가요? 한 명. 단 한 명입니다. 와. 만약에 5가 맞으면 최후의 최후의 승자가 되고 선물 2개를 모두 다 가져가는 친구가 되고요. 네. 과연 O냐 X냐? 백제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무령왕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X입니다. X입니다, X입니다. 오 했던 친구 표정 봤어요? 어땠나요? 재현해 주세요. 어땠나요? 그 예? 표정. 네. 예. 그랬구나. 내가 최후의 승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불러보면 나옵니다. 어느 부분에 있나요? 그래요? 불러주세요. 삼천금녀 의자왕 여기에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진짜 예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들 삼고 싶다. 네, 부모의 마음이 되네요. 아 그럼요. 네네. 예. 닮았어요. 닮았어요. 네. 우리 두 분의 모습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야, 닮았습니다. 공교롭게 닮았습니다. 네. 얼굴 안 보여지나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네. 네. 미안해. 근데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친구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2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전하는 친구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 화이팅하는 뜻에서 2 주먹 불끈 쥐고 화이팅 보여주세요. 네네네. 자, 이번엔 6번째 문제. 주관식입니다. 찍을 수도 없어요. 주관식 문제 드리죠. 의자왕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백마강에 있는 높이 40m의 이 절벽의 이름은 뭘까요? 이거는 맞춰야지 않나요? 네. 40m라서. 아까 이 40m라서. 문제를 짝 나는. 미리 알고 네네. 아까 궁금증을 가졌나? 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드는데요. 네네네네. 저희가 아까 그 삼천공녀 친구는 맞힐 거예요. 근데 그 아까 틀렸을 수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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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했어요. 탈락했어요? 네네네. 아, 이미 탈락했어요. 보민 친구가 힌트를 좀 주자면 생각하면 40m 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오히려 좀 헷갈리게 하는 이게 함정일 것이다. 40m쯤은 좀 이렇게 생략해도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많은 친구들이 그 사이 좀 바꿨을 수도 있을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카메라 앞에. 자, 이렇게 해서. 네네네. 아, 네. 낙화암. 모두 갔습니다. 네. 뭐, 개 중에는 낙하암이라고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만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인 줄 알았어, 답. 네. 낙화암이냐, 낙하암이냐. 네. 선생님, 어떻게, 그 이름이 뭐 틀려도 맞는 게 되나요? 아니면 이거 가차없이 그냥 탈락이 되나요? 아, 의미는 알고 있는 걸로? 네네, 의미는 저는 알고 있는 걸로 붙여주고 마음이 싶고. 약해지셨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정답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정답은 낙화암이 맞습니다. 네네네. 낙화암. 꽃이 마치 떨어지는 그 모습을 좀 더 풀어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거 백제 멸망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궁녀들이 이곳에서 몸을 던졌다라는 뜻으로 이 궁녀를 아름다운 꽃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는 낙하암이라고 쓰는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문제에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다 떨어지지는 않겠죠, 설마. 최후 1인이라도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 이 문제가 나올 줄 몰랐네. 몇 년도일까요? 네네. 주관식이에요? 이게 주관식입니다. 네. 이거는 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네네. 서경덕 교수님 자기소개를 잘 들으셨으면 맞출 수도 있어요. 이야,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까지 콕 집어줬어요. 네. 좀 어렵다 하면 보기를 드려야 될 것. 우리 친구들 좀 어려웠나요? 할 수 있어. 아니, 전례적으로 아니야. 다 알고 있다니까. 네네. 주관식이어서 많이 탈락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요. 서경덕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했어요. 자기소개 때 했어요.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별걸 다 기억해요. 들어주세요. 정답판을.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건 몇 년도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자, 모두 다 답을 썼나요? 카메라 앞으로 바짝 보여주시고요. 자, 2000년, 와. 네네네. 남아있는 친구들의 보드판에, 아, 네. 2000년. 지금 2명의 친구만 갈렸습니다. 2명만 2000년도다. 나머지 친구들은 2015년도다. 라고 했는데요. 정답은 서경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오는군요. 예. 네네. 정답은 2015년 7월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7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깝게 2000년도라고 쓴 친구 외에 자, 살아남은 친구 보드판 흔들어 주세요. 네. 어제보다는 많이 살아남았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네. 어제는 3명이 여기 밑에 친구는 부활전 없나요? 패자 그렇습니다. 나 진짜 안타깝게 이 친구 잠깐 연결해 볼까요? 네.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친구는 맨 진짜 아래쪽에 있는 친구인데요. 연결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 네.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패자부활전. 네네. 이 친구 한번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패자 부활전이 없느냐 안타까워했습니다. 몇 번째 문제에서 떨어졌나요, 친구? 네. 마이크 가까이 사용하고 몇 번째 문제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저 1번에서 탈락했어요. 나 진짜 1번 번호가 헷갈려서 그랬을 뿐인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네. 패자 부활전을 외쳤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친구였는데요. 야, 안타까운 이 친구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네, 박수만 주는군요. 박수만 줘야 돼요. 그냥 박수만 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네요. 패자 부활전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 친구를 위해서도 선물을 주나요? 어머, 세상에. 좋습니다. 예. 야, 용기 있게 나 1번에서 떨어진 그럼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한 이 친구에게도 역시. 자신감의 박수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물 보여주시죠. 네. 아유, 좋아요. 오늘 끝까지 남은 최후의 승자들에게도 그리고 첫 번째 문제에서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 마음을 패자부활전에 없느냐 기회를 좀 부탁한 친구에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의 역사 퀴즈 함께 해봤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 이 강연은 바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등재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러면서 오늘 가장 키포인트죠.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왜 등재가 됐는지. 그런데 이런 등재된 우리 세계유산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만 이렇게 품고 살 건 아니잖아요. 세계인들과 왜 소통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한번 쉽고 재미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접니다. 가운데. 똑같아요. 네. 예, 얼굴만 크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어떤 거냐라고 해서 간략하게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그냥 특정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류 모두를 위해 발굴 및 보호,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그걸 세계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 이제 등재 의의를 보시면 바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 이 두 개의 문구 중에서 공통적인 단어들이 있죠. 바로 인류와 보존입니다. 네. 그만큼 어떤 한 나라에 특정되는 어떤 그런 문화적 가치, 그 다음에 또 뭐 역사적 가치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될 그런 부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한국의 세계유산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 여기 많이 본 그죠? 사진 있죠? 좌측에. 이게 뭘까요? 우리 역사 덕후. 종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바로 종묘죠. 많이 봤는데. 예, 그리고 우측에 있는 사진 혹시 알까요? 우리 친구들? 장동리 유적 바로 옆에 있잖아요. 종묘 옆에. 창덕궁. 그렇죠, 창덕궁입니다. 예, 바로 이 한국의 이제 세계유산이 종묘나 창덕궁, 화성, 수원화성이죠. 그 다음에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바로 세계유산,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죠. 총 14점에 바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계 기록유산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럼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이 한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총 16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이죠. 좌측에 있는. 네. 우리 친구 뭐죠? 훈민정음. 맞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고요. 우측은 여러분들도 뭐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조선왕조실록. 그다음에 동의보감. 네. 그리고 뭐 많이 예? 허준. 그렇죠. 예. 드라마 많이 봤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총합쳐서 16건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 무형문화유산. 네. 보면 여러분들, 야, 신명나게 지금 뭐 하고 있죠? 농악. 맞습니다. 농악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렸을 때 누구나 다 한 번씩, 그죠? 예, 손에 손잡고, 예, 좌우로 빙빙, 그죠? 예, 한 번씩 다 해봐요. 강강술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리랑. 이 아리랑은 여러분들 또 언론에서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조선족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 일명 유네스코에 한번 등재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가. 그죠? 예. 우리가 다행히 네. 우리나라에서 다음에 등재를 잘 시키는 바람에 아리랑을 우리 것으로 그죠? 후손들에게도 꾸준히 잘 물려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처럼 바로 이 20건의 무형문화유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 오늘 키포인트잖아요. 이런 세계유산 특히 2015년 아까 퀴즈에서 나왔고 마지막 문제였죠. 7월 아마 제 기억으로 날짜는 4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서 이제 문화유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퀴즈 틀렸던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제가 나성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그리고 정림사지고요. 마지막으로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우리 둘러봤던 곳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정리의 개념으로 한 번씩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바로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이곳은 우리 친구 어제도 했었다며요. 네. 바로 공주와 익산에 있는 그런 곳이죠. 둘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친구는. 네. 그러니까 생긴 건 닮았는데 어렸을 때 모습 정반대예요, 저랑. 정반대입니다. 너무 공부를 잘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어떻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요약 정리를 했는데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 건축 기술, 그죠? 아까 건축 기술에 관련돼서 우리 선생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건축학적 특징과 석탑 등이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 특히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종교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요, 위에 문단과 아래 문단에 교집합이 되는 단어들이 있죠? 바로 불교 문화, 그리고 건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 불교 문화가 얼마나 잘 확산됐었고, 그리고 건축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와 비슷한 시기에 2015년에 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일본에서 근데 보신 것처럼 메이지 시대 일본 산업혁명유산 23곳이 등재가 됐었습니다. 같은 해에 등재가 됐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 아마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이 장면이 많이 나오느냐? 여기 나와 있죠. 1940년대에는 한국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자신의 의지에 반해 끌려와 강제로 노역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네. 공개적인 자료에서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토구니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약속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일본에서 할 거다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좌측의 사진 보시면 혹시 이 무한도전 많이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역사 공부한다고? 야, 역사 공부했으면 이 하시마 편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MBC 무한도전 팀과 이 아저씨랑 많은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한국의 문화, 비빔밥을 뉴욕 타임스퀘어에 올려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하씨랑은 한번 이 구남도 하시마섬에 직접 넘어가서 하시마섬의 비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이런 역사 왜곡들을 널리 알릴 수 있었는데요. 등재 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들이 어떻게 조금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갔지만 역시 등재 후에 만들어진 안내서라든지 이런 곳에도 강제 노역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우측에 있는 사진. 이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진이죠. 최근에. 이건 뭐냐면 바로 최근에 이 도쿄의 정보센터가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형식적으로만 만든 거죠. 바로 유네스코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노역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아까 이 전 화면에 보여드렸던 약속을 했던 부분, 세계인들과 약속했던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안 좋은 사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 이제는 이런 세계적인 그야말로 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계유산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시대죠. 우리가 이곳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품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세계유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크게 3가지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스마트 기기의 활용입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나성을 간다. 아니면 또 학교에서 소풍으로 간다. 아니면 가족들끼리 가게 된다고 했을 때 그냥 가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스마트 기기로 사진도 찍고 영상을 찍고요. 영상을 찍고 나서 요즘은 이 스마트 기기에서 바로 편집도 가능하잖아요. 어우, 저희 이 딸도요. 저보다 더 잘해요. 정말로. 그만큼 그냥 영상을 찍으면 유튜브라는 곳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SNS 하신 친구들 많잖아요. 요즘.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모범생이에요. 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남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해시태그라고 하죠. 샵 했을 때 코리아, 백제, 히스토리, 그죠? 이런 단어들을 함께 넣어서 이 스마트 기기로 홍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해외 친구들이 검색했을 때, 그죠? 나중에 한국 갔을 때 이곳에 한번 놀러 가봐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세계 유산이 있는 곳과는 백제의 이 역사와 이 다른, 그죠? 우리들만의 어떤 이 창의점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만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세계인들이 정말 최고의 것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초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제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계유산을 잘 알릴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번째죠. 바로 글로벌 에티켓, 글로벌 매너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세계유산 이 지역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사진 찍지 말라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꼭 가서 사진 몰래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심지어 낙서도 하고 오던데요. 자기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그 본인 얘기예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네네. 그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낙서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꼭 그런 세계유산 지역에 낙서하지 마세요. 이런 편말이 맨날 꽂혀 있잖아요, 그죠? 한글로도 써 있다고.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해외 그죠 나갔을 때 유명 관광지에서 한글 낙서가 돼 있어서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 에티켓을 잘 지킨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세계유산을 잘 지켜나가고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세 번째로 꼽아봤고요. 그러면 바로 이 첫 번째 스마트 기기도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 매너까지 지켜 나가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이 백제 역사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유산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서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네.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아까도 보셨지만 그죠 군함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역사 왜곡을 한다고 해서 일본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과 이제는 소통할 줄 아는 그런 힘을 키워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지 정말 거기에도 놀랬지만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어떤 이런 열정들이 많다는 것. 랜선으로 참여했던 이 친구들도 굉장히 지금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겠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 자리에서 정말 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굉장히 더 이 역사를 알리고 함께 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답사 통해서 책 속에서만 보던 문화유산 같은 것도 직접 보고 또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셔서 저도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 이해가 돼서 너무 좋았고 이런 문화유산들이 나중에도 잘 보존되어서 다음 세대 사람들도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선정된 곳들을 둘러봤고요. 그 의미도 찾아보고 뜻도 풀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쭉 둘러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랜선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하트로 마무리할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